오늘은 여러분 2023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연초에 보시는 분들도 많겠죠. 근데 이 영상은 이제 2023년 마지막 날 일요일에 제가 사무실에 출근해서 찍고 있습니다. 일요일이고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만큼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뭔가 잔잔하게 오순도순 대화하기 또 좋은 날이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기에 딱 걸맞는 연말 혹은 또 연초에 걸맞는 그런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너무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함께 깨달아야 하는 너무 중요한 주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늦은 때란 여러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낭만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가볼게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늦은 게 있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60살이에요. 60살이신데 내가 프로축구에 데뷔하고 싶어. 이거는 늦었죠. 저는 거기다 대고 운동 열심히 하면 뭐가 되고 뭐가 돼서 될 수도 있죠. 가능성이 없진 않죠. 저는 그렇게까지 극낭만주의자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극소수는 그게 왜 불가능하냐,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떤 맥락에서는 늦은 게 있어요. 근데 결국 인생은 여러분 뭐냐면요, 왜 인생이 살만하고 왜 우리 인생이 매력적이고 왜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뭐 고통도 가득하지만 즐거움, 사랑으로도 가득하냐면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해진 시험이 아니라 내가 문제도 만들어가고 내가 풀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그게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가 있고, 또 이 정답이라는 게 이 시기에는 정답이 아니지만 5년 지나고 나보면 또 정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생이 저는 재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어떤 목적이나 목표했던 거에서는 늦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퓨처 셀프를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출발하고 다시 나아가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내가 예전에 꿈꿔왔던 목표보다 더 즐거운 출발, 더 즐거운 여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거에만 집착하고 계시다면은 늦은 때는 없죠. 그쵸? 근데 그렇게 늦은 것만 집착하고 계신다? 그분은 뭐가 없는 거냐면은 목표가 없는 거죠. 목표. 60에도 목표는 세울 수가 있고요. 70에도 목표는 세울 수가 있고요. 80, 90에도 목표는 세울 수 있고요. 저는 죽기 직전까지도 목표는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세우면 되니까요. 극단적으로 죽기 전날이라고 해볼게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아이 컨택 정말 깊게 하고 손 꼭 잡고 한 번씩 끌어안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겠죠. 그 순간에 그것만큼 우리가 우리 인생을 꽉 채워주는 어떤 목표는 저는 다른 분들은 다른 목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목표가 있다는 거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지옥에 있어도 목표가 있다는 거는 희망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희망이 있으면 여러분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고 내일이 기대가 돼요.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늦은 때는 여러분 절대 없어요. 절대.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이제 가족여행을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도 요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좋은 인생 꿀팁 하나, 실전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사진첩을 수시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10년치 이렇게 사진,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찍었을 때부터 이게 다 웬만하면 저장이 됐으니까 되게 오랫동안 볼 수가 있잖아요. 10년 이상의 사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 이렇게 자주 보는 이유는 우리 딸 사진 보려고, 우리 딸 동영상 보려고 보는데, 그러면서 요번에 새삼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늙었다. 이것도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늙었다는 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인생에서 늙었다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이게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은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 이제 환갑이 되셨을 때, 60세가 되셨을 때, 만 60세가 되셨을 때 저희 가족 파티했던 사진도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우리 아빠도 이제 드디어 60대시구나.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네. 이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60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분명히 그때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할아버지였나 아니었나, 할아버지가 아직 아니었어요.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채아가 태어났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 이렇게 더 내려가야 돼요. 사실 여기서 6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박사과정 때는 저희 아버지가 50대셨거든요. 50대셨어요. 50대. 근데 그때 봐도 나는 우리 아빠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내년에 70이신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2024년에 70이신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이제 좀 제가 그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되게 젊어 보이시거든요. 이게 막 말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총명함과 총기야 심지어 육체적인 어떤 활동 능력까지 굉장히 젊으세요. 그렇게 하고 사진을 보니까 65세 때 우리 아빠를 봐도 너무 젊어 보이고 60살 때는 말도 안 되게 젊어 보이고 제 그 대학원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싱가포르에 와서 제가 엄마 아빠를 사진 찍어드린 게 있거든요. 그 사진은 왜 이렇게 젊어 보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엄마 아빠랑 이번에 싱가포르 갔을 때 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 사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러분 다 퓨처 셀프 얘기예요. 진짜. 엄마 사진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딱 그러는 거야. 엄마 너무 늙었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엄마가 65대, 60대 사실 엄마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서 엄마도 사진 봐봐라. 이렇게 젊어 보이네. 그럼 엄마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엄마가 지금 이제 68, 69면은 엄마가 이제 75가 될 텐데 그때 되돌아보면 70은 젊었네 그럴 거고 엄마가 80으로 갔을 때 75도 너무 젊었네 그럴 거고 엄마가 90 됐을 때 80은 청춘이었네. 엄마 이 얘기 할 거라.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고 엄마. 엄마도 당연히 동의한대요 거기에. 이 얘기를 제가 실제로 부모님이랑 나눴어요. 여러분도 부모님이랑 이 얘기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사실 퓨처 셀프라는 단어를 생각을 안 하고 늦은 때만 얘기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결국엔 퓨처 셀프 단어가 나오네요. 여러분 늦은 때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30대 때 사진 보면 더 좀 팽팽하고 확실히 앳돼 보이고 젊어 보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50에 40을 되돌아봐도 똑같을 거고 60에 50 제 인생을 돌아봐도 똑같을 거예요. 늦은 때는 없어요. 어떤 목표가 있었냐 그 시점에. 어떤 목표가. 그래서 오늘 아주 구체적인 목표 얘기로 들어가 볼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퓨처 셀프 읽은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읽고 끝내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실천을 해보시고 실행을 해보시고 진짜 뼈에 새기셔야 되는데 퓨처 셀프 핵심 뭐죠? 우선순위 3개 때려잡기. 그것만 PDS 다이어리로 써보세요. 진짜로. 이거는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퓨처 셀프 읽어본 분들은 저는 진짜 PDS 다이어리 안 되면 데일리 리포트라도 꼭 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PDS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은 퓨처 셀프 뭐 그렇게 하신 분들 이미 많죠. 이미 이걸 다 한꺼번에 교집합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죠.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 2024년이에요. 저는 2024년이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분명히 작년에도 기대가 됐던 것 같은데 역대급으로 2024년이 기대가 돼요. 막 흥분돼요, 흥분. 그래서 꼭 이걸 한 세트로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이 댓글을 너무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지영님 40대 집장맘입니다. 제가 더 이제 제 또래니까 뭐 제보다 동생이실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는데 저는 40대 초반이니까 누나일 확률이 더 높죠. 확률로만 따지면. 우리 지영님 40대 직장맘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엄마죠. 다이어리를 1년 완주한 건 PDS 다이어리가 처음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때 인생 경험이에요. 인생 경험. 왜냐면 저희는 컨텐츠도 계속 올라오죠.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은 때 되면은 오르다데이 영상도 올라오죠. 제가 또 한마디 하죠. 저희 직원들이 영상 올려서 그러니까 계속 동기부여가 돼요. 이거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다이어리 하나만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째로 다 흡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이어리 쓰며 운동, 독서, 명상 습관까지 갖게 되었고 작년에 비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40대 분들 중에 이 말을 쓸 수 있는 분이 몇이나 있으실까요? 작년에 비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40대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5% 미만이지 않을까요? 그냥 뭐 성장 이런 거 뭐 관심도 없지 않을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살면서 나 늦었어 씨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최고의 습관은 다 만드셨어요. 여기다가 이제 틈 나시면은 언어 공부 재미로 넣으면 너무 좋겠죠.
왜냐면 저는 올해 영어 공부 끝장낸 다음에 내년에 일본, 그러니까 2025년에 일본어 시작할 생각에 막 온몸이 짜릿짜릿해요, 여러분. 너무 좋죠. 늦은 때는 없어요. 무언가를 포기하고 핑계대고 싶을 땐 단톡방 인증되는 내용을 보면서 다시 용기 내서 조금이라도 해내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다이어리 시스템, 이 유튜브 컨텐츠랑 연계돼 있죠. 책이랑 연계돼 있죠. PDS 다이어리는요. 그러면서 이제 단톡방이 있잖아요. 올해 단톡방은 더 업그레이드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소식들 모아서 팟캐스트까지 한번 또 찍어보는 게 도전이래요.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실패하면 어떤가요? 경기장 안에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 아이디어도 좀 주고 그럴 거거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무엇보다 다이어리 쓰며 좋은 건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무력했던 내 인생의 목표와 활력을 준 PDS 다이어리 신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영님한테 더 감사해요. 더 감사해요. 지영님, 우리 지영님 그거 꼭 목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로다데이 발표. 야, 인생에서 여러분 뭐 원래 먹고 사는 짐 때문에 하는 일이 있으니까 사실 목표가 그냥 계속 내 삶의 유지가 연장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서도 어떤 활력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여행도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벤트도 갖고. 근데 저는 오로다데이 발표만큼 진짜 제 인생에서 우리 고 대표님이랑 잘 만든 게 있나. 왜? 예를 들면은 40대 직장맘이 다이어리 1년 완주했다고, 나 운동 독서 명상 습관 생겼다고 어디 발표 신청하면은 뭐 이런 100만 넘는 채널, 거의 200만에 육박하는 채널에서 발표를 시켜주는 경우는 0%죠. 0%. 0%. 저희는 뷰수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0뷰만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 소중한 스토리를 2000명이나 보셨다는 거잖아요. 2000명. 2000명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다 가끔 이제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냥 뭐 사실 엄청난 내용이 없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산 내용. 사실 그게 엄청난 내용이긴 하죠. 왜냐면 대부분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 얘기가 막 10만 뷰, 20만 뷰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만 뷰 됐다는 거는 사람 수로 진짜로 따지면은 잠실 주경기장을 몇 개를 채웠다는 거예요. 20만 명 봤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명이라고 할 거거든요. 1뷰, 2뷰, 2000뷰, 3000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분, 한 명이 바뀌는 게 중요해서 저는 내년에 오프라인에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부산도 갈 거고요. 울산도 갈 거고요. 일단 광역시는 다 돌 거예요. 대전도 갈 거고요. 광주도 갈 거고요. 대구도 갈 거예요. 인천도 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안아드리고 사진 찍어드리고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잠깐이라도 나누고 사인도 해드리고 어떤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저를 만나본 다음에 유튜브 보면은 친근감이 몇 배 올라가거든요. 몇 배 올라가요. 몇 배. 그럼 이제 유튜브 활용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진짜 얘가 말로만 가족 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가족이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이걸 빨리 해냈으면 좋겠는 게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거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필요해요. 왜?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노동력이랑 어떤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뭐 생산성이 높아지고 뭐 의학기술도 발달돼서 이게 조금만 나도 괜찮구나 해서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거. 그게 죽음의 역사에 기가 막히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더 줄어드니까 노후는 걱정이 되는 건 팩트예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 헬스케어에서 특히 노인 간병 병력의 평균 나이를 보면 60세 이상이에요. 60대 70대여도 건강한 분들 많거든요. 이제 그 어떤 에너지와 병력의 힘을 우리가 유휴 어떤 노동력으로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돕고 보살피는 커뮤니티가 돼야 돼요. 저는 그걸 만드는데 진짜 인생 걸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지영님 발표도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너무 좋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오로다데이에서 왜 발표하려면 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뭐 100일 정도 왜 하루 열심히 해봤습니다라는 안 발표시켜 줄 거예요. 뭐 100일 열심히 해봤습니다. 살을 뺐는데 당뇨 수치를 뭐 정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다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나 저기 발표하고 싶어서 결과를 내야겠어. 그거는 가짜 시험 점수가 아니라 찐 결과예요. 책 50권 읽어봐야겠어. 영어 떼야겠어. 너무 좋지 않나요? 그 다음에 그 스토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도 해봐야겠는데? 실제로 지난 오로다데이 때 어떤 남편분의 친구의 아내분인가가 발표하는 걸 보고 나도 해봐야겠다 해서 열심히 사셔서 발표해서 그분들이 막 그 행사에서 만나고 그러셨을 거예요. 너무 이게 긍정의 체인이죠.
너무 좋죠, 그쵸? 너무 좋죠. 우리 지영님 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여러분 인생 경험이에요. 일단 1년만 완주해보자. 다 이 마음으로 해보세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는 리텐션이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완주가 어려워요. 그냥 저처럼 좀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요일에도 일하러 나왔고 1월 1일에도 일하러 나오거든요. 막 그러면은 막 엄청 그날마다 구체적인 막 어떤 막 거대한 목표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루틴이에요. 그냥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행복해요. 그게. 그 다음에 이게 누적되는 거를 보는 거를 좀 그걸 깨달았죠. 오늘 하루하루 일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가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오늘 하루하루 일하면은 막 힘든 것도 있지만 이게 1년 지나고 되돌아보고 2년 지나고 되돌아보고 5년 지나고 되돌아보면 와, 이게 하루하루 1시간 1시간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업적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사라지지 않는 능력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매일 나오고 매일 일하는 거예요. 즐겁게 몰입하는 거죠. 몰입.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우리 강계숙 대표님, DS그룹 우리 강계숙 대표님,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 15기도 하셨고 발표도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의 롤모델이라고 하신 우리 강계숙 대표님이 댓글을 써주셨는데, 메타인지 높은 24년도 삶은 혼돈의 시대에 혼돈의 시내에 강하게 밀도 높은 삶을 위해 매일 PDS 작성은 너무 중요하다고 6주 동안 강조하셨기에 그 다음에 멘토링 프로젝트 15기 20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직접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1년도 아니에요. 6주 동안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진짜 빡세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보고 있고 2주마다 만나고 그 다음에 동기들이 정말로 열심히 인증을 하기 때문에 안 열심히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멘텀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강계숙 대표님은 회사 매출도 200억도 넘고 뭐 인생에 솔직히 필요한 거 다 마련하셔갖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저희 스터디원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내 인생의 산막이라는 게 열리구나. 진짜 빡세게 살아야겠다. 62세 어머님이. 너무 좋은 본보기고 주변도 잘 보살피세요. 말씀하신 본질 따라서 제대로 살아보는 스터디인 것을 감사합니다. 24년도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출발. 퓨처셀프와 함께.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CEO가 많아지면 우리나라 특히 중소기업이잖아요. 이런 CEO가 많아지면 대한민국 출산율이 2도 넘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은 직원분들이랑 그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각자의 퓨처 셀프를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회사 어디 벽에다 붙여놨나 봐요. 제가 이거 보러 한번 가려고요.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CEO랑 일하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진짜? 그러면서 강계숙 대표님이 자기가 원래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쓰셨는데 그걸로 갈아타셨어요. 메모를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하셔갖고 인생에서 거대한 업적을 만드셨는데, 이 PDS 다이어리를 써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직원들을 다 사줬어요. 그러면서 더 이제 욕심이 나니까 김주현 팀장한테 요청을 해갖고 강의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료 받고 가서 강의하면서 찍어서 그거를 온라인에 무료로 푼 거예요, 저희가. 그 강의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김주현 이사님 강의가 댓글 반응도 진짜 쩔었어요. 근데 강계숙 대표님은 딱 알아요. 어떤 팀장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이 팀장님이 자기도 이거 직원들 쓰게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어렵다. 근데 강계숙 대표님이 이제 CEO니까 권한이 더 세잖아요, 팀장보다는. 나는 이걸 내가 사줄 거고 강제성을 좀 둘 것이다. 왜? 이걸 습관을 들여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되게 꼰대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다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열심히 쓰고 뭐 안 되면 안 되는 사람도 나오겠죠. 그쵸? 근데 회사에서 사준 거니까요. 그쵸? 근데 원하면은 내 다이어리를 언제든지 꼼꼼히 다 봐도 좋다. 왜냐면 자기 개인사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CEO잖아요. 그거를 24시간 오픈하겠다. 자기가 직원들한테 쓰라고 하면서 너 필요하면 내 다이어리 와서 직접 봐. 이거예요. 이 정도 CEO, 이 정도 직업 윤리의식과 이 정도 가족애를 갖고 있는 CEO가 많아진다면은 대한민국이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그쵸?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희 어머니 뻘이에요. 저희 어머니랑 몇 살 차이가 안 나요. 저랑은 20살 넘게 차이 나시고, 그쵸? 너무 감사하죠, 제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쵸? 뭐 또 확실히 또 그 건축회사 또 설계를 해서 그런지 또 되게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이 플랜 2C를 딱 1년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성공하신 분들 2달, 3달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지영님처럼 내가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운동했으니까 건강도 좋아질 거고 식단 잘 챙기면은 뭐 당뇨 이런 것도 수치도 다 떨어질 거고 당 수치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년이 기다려지고 이렇게 5년 사시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대박 성공은 운이 와야 되거든요. 운이 안 붙으면 어때요? 지금 내가 행복한데, 그쵸? 운이 붙으면은 그때 이제 공부가 얼마나 돼 있느냐 영향이 운을 내가 시스템으로 만들 건가 아니면 운을 그냥 흘려보낼 건가가 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더 행복한 게 뭐냐면 왜 제가 더 열심히 일하냐면은 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회사가 캐파도 커지니까 채용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투자도 할 수 있고 행사도 더 늘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투자가 실제로 멘토링 프로젝트 2기 출신 제가 멘티분한테 1억을 투자해주고 추가적으로 3억을 더 투자해줘서 이 회사가 되게 잘 돼서 지금 업계 1위가 돼버렸어요. 앞으로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고 대표님이랑 이제 상상스퀘어로 투자를 또 하나 했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능력이 있는데 진짜 확인해보니까 있는데 뭔가 네트워크 효과를 못 누렸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을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럼 저희가 돈 버니까요. 윈윈이니까요. 그분 윈, 우리 윈, 고객도 윈, 3윈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안 해요? 근데 이제 회사가 저희가 유보량도 작년보다 현금 보유량도 2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내년은 안 되고 후년에 저희가 이제 빌딩을 매입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제 할리스가 상장을 하는 게 목표라는데 저희는 똑같이 해도 그거보다 더 높은 모델이죠. 왜? 할리스는 남의 건물에서 하고 있을 텐데 저희는 똑같은 어떤 F&B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우리 건물 이게 지금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저희도 원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스타벅스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돈을 번 게 아니라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왜 상업부동산이니까요. 상업부동산. 저는 뭐 집에 대해서는 뭐 아파트를 뭐 2채 3채 이렇게 뭐 사고 싶으면 진짜 0이고요. 그런 게 무슨 인생에서 무슨 의미인가 싶고요. 저는요. 내 집 하나 있으면 되죠. 그렇죠? 뭐 근데 뭐 그걸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서 잘하시는 분들 뭐 그것도 능력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철저하게 뭐 레드오션이 상업부동산의 세계에서는 여기서 성공해서 일본, 미국 이런 데 다 상업부동산으로 가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하드웨어를 놓고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드웨어 가치도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여러분 1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 없었어요.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미래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간접경험을 통해 강한 상상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우선순위 3개를 악착같이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우리 지영님, 우리 강계숙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2024년에도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과 접점을 더 늘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제가 그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성경의 구절이라기보다는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왜냐면 배울 건 다 많으니까요. 근데 이것만큼 성경에서 되게 좋은 문구가 없는 것 같아요. Come and see. 예수님이 뭔가를 사람들한테 말할 때 와서 봐라. 그게 제일 빠르거든요. 저는 내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성인이 많잖아요. 뭐 공자님도 계셨고 부처님도 계셨고 예수님 뭐 알라도 있었고 뭐 맞나요? 4대 성인이? 맹자인가요? 아무튼 제가 4대 성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분들한테서 이제 배운 거를 저도 실천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come and see. 저는 이제 좀 건방지게 여러분들한테 하면 please 붙여야겠다. please come and see.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we'll do it together. 우리는 같이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2023년 제 마지막 영상은 아마 신박사 TV를 찍을 것 같긴 한데 못 찍을 수도 있고요. 제가 또 오늘 일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이 스터디언에서는 이게 오피셜하게 마지막이고요. 저는 또 2024년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